지금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 한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 나오셨거든요.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대표님이 한 4개월 전쯤에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아직 확 기억나는 게 금융 시스템 불안정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딱 최근에 이제 금융 시스템 불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SVB 사태, 그다음에 뭐 크레디트 스위스 뭐 이런 것들의 사태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전이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정부가 신속하게 그다음에 강력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네. 큰 불은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이 어떤 크레딧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네. 사실상 요 크레딧 스위스가 뭐 문제가 있는 은행은 분명했지만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쪼그라들어서 없어지는 은행처럼 된 거죠. 뱅크런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정부의 이런 서포트와 그다음에 UBS의 합병을 통해 가지고 간판만 UBS로 바꿔달아도 회사에 뱅크런이 없으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게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리스크가 다른 타은행으로 미국까지도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끝난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채권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각을 해버려 가지고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제 채권 펀드들을 보시면요, 글로벌 채권 펀드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담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UBS 합병했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뭐 만기까지 다 보호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채권 펀드들이 많은 상각을 해야 되거나 이런 손실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지만은 펀드 또는 증권사 이런 쪽 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또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예, 데들이 또 있을 두세 수 달 있다. 뒤에 또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혹시 모르니까 돈 안 빌려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출이 굉장히 보수화되고 경기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밖으로 네. 대출을 최대한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급하게 돈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못 구하는 상황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건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장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0.25%포인트 올린다. 그냥 동결로 간다. 뭐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골드만삭스는 동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알 수는 없지만 뭐 당장 내일 모레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제 25bp를 올릴 것 같은데요. 그 대신 이제 제일 좋은 조합은 그런 것 같습니다. 25bp는 계획대로 올리면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네. 상당히 강력하고 도비시한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도비시한다는 거는 또 다른 뱅킹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은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러면서 금리를 천천히 보면서 올릴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금리를 전혀 안 올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바로 가동시켰던 프로그램이 뱅킹 펀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네. 돈을 1년 단위로 해서 무제한으로 이제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것 같은 이런 정밀 타격한 그 문제가 생긴 쪽에 정밀 타격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 나가야 되는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제 금리 인상의 기조는 어떤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는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발언에 있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5월, 6월에는 시장이 반등을 좀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견해를 주셨거든요. 근데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5월, 6월 반등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큰 기조는 이제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 나왔을 때도 1분기는 박스권이고 네. 2분기는 약간 상향 돌파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의 종착점이 2분기 중에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건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분기 중에는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 거의 20개월째 하락하던 선행지수들이 바닥을 찍고 돌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나타난 이런 금융 시스템의 불안, 그 다음에 대출 태도의 악화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약간 더 늘어지면서 또 돌파의 시기가 좀 한두 달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제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저는 뭐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U자형의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입니다. 약간 최근에 금융 시스템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의 시점이 1, 2개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5월, 6월을 지나면 시장이 좀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테마 또는 종목 장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테마에 지금 주목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이건 좀 조심하자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테마주로 몰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그 시가총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주들을 들어올리기에는 힘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테마가 됐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업종으로 조금 압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 업종이라든지 뭐 양극재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계속 테마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그런 거는 테마라고 하기보다는 실적주라고 저는 보입니다. 미래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선반영하는 부분이지 이게 이제 단순한 테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유망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AI 관련주라든지 네. 로봇, 그 다음에 우주 위성 관련한 산업들 이런 산업들도 테마는 확실히 테마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산업들은 바로 이익이 꽂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미래에 한참 뒤에 굉장히 좋아질 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던 주식들을 뒤늦게 따라잡는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2차 전지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이건 테마를 떠났다. 확실하게 성장 산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막 300% 오르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어때 보이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충분히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증가율이 뭐 300% 이상씩 지금 네. 성장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각도와 매출의 성장 각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혀 버블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성장 자체가 한두 해에 끝나는 성장이 아니라 5년까지도 이렇게 수주를 담보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많이 올라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만약에 조정한다 그러면은 반도체가 좋아진다 이러면은 반도체로 다시 돈이 몰려가면서 이런 식의 일시적인 수급의 흐름에 따른 조정이지 산업이나 업종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조정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게 양극재에서 음극재,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알루미늄 박 이런 네. 부분들이 확장되다가 폐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이런 미래 기술까지도 다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큰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주식들은 계속 공략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도리어 있습니다. 조정기에는 공략하는 게 맞는 투자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버블은 아니다. 양극재 이쪽 산업도 최근에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만큼 주가는 오르고 있는 거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쪽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K-칩스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재고는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반도체주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은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1분기에 적자 확대, 2분기까지도 계속 적자 유지 또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당연히 수요가 부진한 부분인데요. 수요가 부진한 거에 비해서 공급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지금 1분기 중에는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는 감산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캐시 코스트라고 불러가지고 캐시 코스트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감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감산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고의 축소가 있어야 되는데 재고 축소는 지금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2분기에는 지금 재고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은 이제 트렌드 포스라는 반도체 전문 기관이 제일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 네. 거기서 전망했을 때 2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3분기부터는 지금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초과 공급이 있었던 부분이 네. 3분기부터는 초과 수요로 바뀔 거다. 공급 조절이 돼서 어느 정도 해소가 많이 될 거라고 그 얘기는 가격은 오를 네.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3분기에는 네.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최악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가로 보면은 지금 좀 서서히 이렇게 공략을 할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하고요. 네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같이럼 금융 시스템 불안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올라가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다시 외국인이 돌아오는 그 시점이 될 것 같고 그 네. 시점은 2분기 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주까지 그리고 하반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지 그로스힐 자산운용의 김태용 대표에게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